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차 나이스 E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금융평가 3실장 송기종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 연착륙 전제조건과 금융회사 신용평가, 과거 금리 인상기를 통해 본 주택시장 전망과 함의를 주제로 20여 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평가본부 권신혜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권신혜 책임연구원입니다. 주택시장 연착륙의 전제조건과 금융회사 신용평가, 과거 금리 인상기를 통해 본 주택시장 전망과 함의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택가격 하락기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2005년에서 9년, 2010년에서 11년 정책금리 인상기 주택시장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과거 및 이번 금리 인상기를 비교하여 이에 내포된 함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향후 주택시장 전망 및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린 후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택가격 하락기 주요 특징입니다. 이번 주택가격 하락기가 과거와 대비된 특징 중 하나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전세계 각국은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유동성 공급 및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후 주택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정부는 2021년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하고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베이비 스텝 즉 25bp 인상을 시작으로 9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구매자의 대출 및 구매 여력이 악화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2022년에는 과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2021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빅스텝이 있었던 2022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도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기에는 매우 큰 폭의 초기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하락기 동안에도 가격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았고 속도도 비교적 완만했습니다. 과거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있었던 시기는 걸프전의 영향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경기가 둔화되었던 1991년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조정은 주로 대외 부문의 충격에 기인했는데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주택가격 하락기에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하락기는 초기에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전 상승기인 2020년 초에서 2022년 상반기에 상승폭이 매우 컸다는 점과 이러한 상승을 야기했던 저금리 기조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전되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과거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서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큰 틀에서 모두 상승 기조를 보였지만 시기별로는 동조화 경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에서 전세 가격 지수는 상승과 하락 모두 매매 가격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3법의 영향과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전세 시장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주택시장의 동조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도권과 지방주택시장의 사이클은 정책에 따른 투자 수요의 이동으로 인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실거주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정부 정책, 금리,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지방주택시장은 실거주 수요 증가에 한계가 있고 투자 수요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주로 지역 내 공급 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수도권
주택가격 억제 정책이 코로나19 시기 확장적 금융통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지방주택시장으로의 투자 수요가 유입되어 가격 상승 및 공급 증가가 진행되고 기준금리 인상 이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에서 9년, 2010년에서 11년 정책금리 인상기 주택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및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 두 시기 모두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개별 주택 시장의 가격은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었습니다. 2005년에서 9년에 있었던 1차 인상기에는 중국이 WTO 체제에 편입되면서 세계 경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호황이 주택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공급 부족 상황이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을 강하게 밀어올렸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서 11년 2차 금리 인상기에는 글로벌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에서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중요한 회복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수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1차 금리 인상기와 마찬가지로 주택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보금자리 주택 등 정부의 강력한 공급 시그널로 인해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지방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미분양 해소 유인 정책으로 인해서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 전환하여 201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분양 물량의 변동을 살펴보면 1차 금리 인상기에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 따른 공급 축소에 대한 뚜렷한 시그널로 인해 주택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미분양 물량도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었습니다. 반면 지방은 풍부한 공급으로 인해 가격은 횡보하였으며 금리 상승이 구매자의 구매 여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분양 물량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차 금리 인상기에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2013년 소폭 증가한 반면 지방은 정부의 강력한 미분양 해소 정책에 힘입어 미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기 이후 2013년까지도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05년에서 9년 1차 인상기 수도권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폭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동일 시점에 공급이 풍부했던 지방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은 완만하게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0년에서 11년 2차 인상기에는 수도권 지역에 공급 물량이 집중되면서 수도권 매매 가격이 횡보하다가 하락하였으나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강력한 미분양 해소 정책에 시행된 지방은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이 상호 간의 상승 유발 작용을 일으키면서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 및 이번 금리 인상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구매자의 금리 인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이번 금리 인상은 공급측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구매자의 구매 여력과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경기 상황에 따른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금리 인상은 공급측 충격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큰 폭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추가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로 인해 시중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대부분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던 기대출자의 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 구매 심리가 냉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시작점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상승이 미치는 가치 변동의 폭이 증폭되었습니다. 둘째,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즉 PIR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가 주택 구매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커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통화 금융 정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서울 기준 PIR 비율은 14배를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105%로 2010년에서 11년 2차 금리 인상기에 75% 대비 30%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5년간 전세자금 대출이 폭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의 금융상품화가 심화되어 금리 변동 시 가격 민감도를 확대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거래 대금은 크게 구매자 자기자본,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만이 금리에 민감한 부분이었지만 전세보증금의 금융상품화가 심화되면서 전체 주택거래 대금 중 금리에 민감한 부분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2021년 하반기까지 확장적 금융통화 정책과 수도권 규제의 풍선 효과로 인해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면서 전국적인 역대 최저 미분양 물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DSR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하면서 향후 주택가격 하락 지속에 대한 시장 기대로 인해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신규 주택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평균 대비 공급 물량이 많은 위험 지역은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악성 재고로 볼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수도권이나 지방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미분양 위험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분양을 시도한 아파트 단지들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준공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매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시현하다가 2020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세 가격 또한 2020년 이후 통화금융정책 및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2022년을 기점으로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 모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의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은 2015년에서 18년 만만한 보합세를 보이다가 2019년 지방 주택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동시에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동반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금리 상승 이후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 모두 크게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주택경기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주택가격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이 매우 크게 하락하고 여전히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 분양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고 미분양 물량이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현재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즉 PIR이 가격 장기 평균보다 매우 높아 주가 하락을 통한 정상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이 금융 불안정을 야기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주요국 및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 미분양 물량 통제 가능 여부 등입니다. 먼저 높아진 주택가격의 금리 민감도를 고려할 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면서 올해 중순 미국 및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경우 시중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및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지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6%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더욱 위축되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전제 조건은 미분양 물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분양 물량의 빠른 증가는 그 자체로 큰 위험일 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자들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 심리를 자극하여 주택 가격 하락세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택거래 절벽 및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계속 발표함에 따라 거래량 소폭 증가 및 미분양 물량 일부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가격 하락은 중장기적인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가격 하락의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를 통해 높아진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분양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할 경우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정부의 지원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인해 과도한 고분양가를 고수하는 경우 미분양 물량의 지속적 증가가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경착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대규모 미분양 물량이 발생해 효과가 예상보다 가중해지는 경우 경착륙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제, 대출 규제 및 청약 조건을 모두 완화하고 규제 지역을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 규제 완화 방안의 발표는 거래량 소폭 증가 및 미분양 물량 일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원청, 하청, 대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많은 공사 현장에서 공정률이 늦어지거나 브릿지론에서 PF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기존 주택의 금매 가격과 신규 분양가 사이의 가격 차이가 매우 줄어들고 이에 따라 분양가에 대한 할인 압력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적절한 공사 이익을 보전받지 못함으로써 유동성 이슈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분양가의 적절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신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신규 주택 공급이 중장기 공급 물량 대비 적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일정 수준의 가격 하락이 방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의 특성상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관계자, 즉 시행사, 건설사, PF 대주 등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사업 진행을 강행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상당 부분의 미분양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을 이연시키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발 사업의 분양을 이연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보다는 일단 분양을 실시한 후에 시장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또한 분양가 측면에서도 주택의 가격 자체를 큰 폭으로 할인할 경우 기존 분양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와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개발사업 관계자들은 분양가 할인보다는 이자 지원이나 추가 옵션 제공 등의 강적 인센티브를 제공을 통해서 분양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거 주택가격 하락기를 보면 주택가격 하락 초기 국면에서는 전체 시장의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분양 물량과 완공후 미분양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도 정부의 연착륙 정책, 즉 개별 사업 구제, 임대주택 매입 등에 대한 기대로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구매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양가가 고수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최근 전년 대비 큰 폭의 미분양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 대구, 경기, 인천, 충남 등의 향후 3기년 공급 예정 물량은 장기 평균 대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매 가격의 경우 향후 공급 예정 물량 및 미분양 증가 속도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과거 높은 상승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거나 향후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시행사, 중소지방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PF 대주인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할인 분양 등의 자구책 없이 높은 수준의 미분양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국적인 주택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가격이 고금리 기조, 월세 전환 수요,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하락하고 전세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만일 입주 물량 증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인해 전세 가격의 추가 하락이 가속화되고 임대인의 이자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부담이 증가하여 주택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사점입니다. 주택시장의 연착륙 여부는 올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신용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금융업권 주요 업종 중 증권, 할부리스,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연착륙 여부는 이 4개 업종의 실적과 신용등급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주택시장의 동향 및 경착륙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될 경우 자본시장의 견해를 표명할 것이며 주택시장 동향과 각 금융회사들의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신용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신의 책임연구원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전 접수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향후 정책금리의 인상폭과 속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금리의 인상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경기 둔화를 야기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춥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을 보면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은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을 내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시간이 소요되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빨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 시기 오랜 시간 저금리 상황이 이어졌던 이번 시기에는 경제 둔화보다 금융시장 안정의 훼손이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금리를 25bp만 인상하거나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의 완화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력을 낮추면서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태가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전이될 경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오히려 주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은행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사업 모델상 다른 은행과 활발하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고 주요 은행의 자본 버퍼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금융위기 확산을 막는 차단막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은행들의 뱅크런 혹은 금리 리스크 관리 실패가 확산될 경우 미국 및 전 세계 금융 불안정이 가중되면서 경기 둔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어떠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으로 금리의 상승 및 하락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었을 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전세자금 대출 규모도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의 금리 민감도가 구조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기를 보면 정부 정책과 당시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등 주택시장의 환경에 의해 조성된 주택 구매 관련 심리에 따라 지역별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서 9년 1차 금리 인상기 지방은
풍부한 공급으로 인해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가격이 횡보하고 미분양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인허가 및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2차 금리 시기에는 수도권은 보금자리 주택 등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지방은 정부의 강력한 미분양 해소 유인책에 힘입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에서는 금리 상승이 주택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주의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두 차례의 금리 인상과 비교할 때 이번 금리 인상이 공급측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입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매우 큰 폭으로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매자의 구매 여력과 심리에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둘째,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과거 대비 매우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구매자의 구매 여력 저하 폭이 상승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5년간 전세자금 대출이 폭증하면서 전세 보증금의 금융상품화가 심화되어 금리 변동 시 가격 민감성을 확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대비 시작점이 저금리여서 금리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의 변동폭이 증폭되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리 영향은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완정화되면서 올해 중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경우 정부 정책, 공급 상황, 미분양 물량 등 다른 변수들에 비해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금리 민감도와 소득 대비 유효 매물 과부족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 팩토라고 생각하시는지요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 및 소득 대비 유효 매물의 과부족은 모두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팩터입니다. 금리의 경우 지난 가격 상승기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의 구매자 금리 민감도는 과거 대비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빅스텝이 단행된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주택가격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격 급락 및 거래 실종 등 최근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상황에서 만일 실현되기만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하락을 막는 데 가장 결정적인 이벤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융 경제 상황과 중앙은행들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올해 중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더욱 위축되면서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면서 올해 중순 미국 및 우리나라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경우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다소 낮아지고 그 외의 경제 상황, 미분양 물량, 정부 정책 등의 영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장 내 유효 매물 과부족을 결정하는 팩터는 다시 기존 주택 거래량과 신규 주택 공급 물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근 금리 인상 및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구매자들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미분양 물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 및 미분양 증가가 지속되면 꼭 집을 팔아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일부 매도자들의 매물은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격의 추가 하락은 거래량 감소 및 미분양 증가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재고 및 공급 예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대구, 경기, 인천 등 일부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미분양의 형태로 부동산 개발 업체 및 대주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자들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여 주택 가격 하락세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주택 공급 예정 물량 및 미분양 물량의 추이가 부동산 시장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주택 거래 절벽 및 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원자재,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가격 하락은 중장기적인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가격 하락의 지지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은 미분양 물량의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만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높아진 금리 수준을 반영해서 분양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할 경우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지원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인해 과도한 고분양가를 고수하는 경우 미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경착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물량의 발생의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가중해지는 경우 경착륙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방금 답변으로 다른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고요. 건설사 신용도와 주택시장의 콜릴레이션은 어떤가요? 선행성은 있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이스 시정평가가 다음 주에 건설회사 관련 세미나와 스페셜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시간 관계상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답변하지 못한 질문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자 또는 ISC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다시 보기 영상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해 주신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